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테이블 위에는 진짜 거대한 산처럼 자료들이 쌓여 있는데요. 네, 엄청나게 많죠, 지금. 맞아요. 149년이라는 뼈대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 내부에서 유출된 폭로 문서부터 네. 시작해서요. 글로벌 중계권 수익에 관한 최신 경제 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축구 레전드들의 인터뷰 전문도 들어와 있죠. 네, 거기에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 마케팅 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소셜미디어 바이럴 데이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 오늘 다룰 이 심층 분석의 주제가 약간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명의 스포츠 선수가 대륙을 이동했다? 이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현상은 절대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건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대중문화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거대 기업들이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오판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왜 전 세계가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잉글랜드 리그 대신에 태평양 건너 미국의 LA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토록 열광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 거대한 자본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입체적으로 해체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좀 풀어보죠. 네. 방금 말씀드린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한 직후에 발생한 그 충격적인 수치 변화부터 던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첫 라운드 직후 데이터 말씀이시죠. 맞아요. 자료를 보면 이건 단순한 시청률 하락세가 아니더라고요. 리그 전체의 시장 흐름이 한순간에 붕괴되었다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형상은 단순히 특정 팀의 시청률이 조금 떨어졌다 수준의 가벼운 스포츠 가십이 아니에요. 거대한 자본이 흔들린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이 맞물려 돌아가는 프리미어 리그라는 비즈니스 제국이 자기들의 핵심 자산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구조적으로 박살이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149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외부의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요인도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단 하나의 변수로 인해 이렇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폭락 현상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진짜 무서운 변화네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자본을 쥔 조직의 오만함이 한 개인의 진정한 브랜드 가치를 오판했을 때 어떤 연쇄적인 대재앙을 맞이하는지 그 과정을 데이터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와, 자본의 오만함이 불러온 대재앙? 이 표현이 오늘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건의 발단을 보면 잉글랜드 현지 언론들이나 리그 관계자들이 초기에 보인 태도가 되게 흥미로워요. 엄청 냉소적이었죠, 처음에는. 맞아요. 자료에 인용된 현지 매체 반응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를 떠나서 LAFC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뭐랄까 되게 차가웠어요. 네, 그 스프레드 시트의 숫자, 즉 나이를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리미어리그 특유의 빠르고 거친 속도를 더는 버티기 어려울 거다. 효율성이 떨어질 시점이다. 이런 식의 오만한 평가가 주를 이뤘거든요. 자신들의 리그가 가진 시스템이 선수 개인의 영향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걸 깔고 간 거죠. 네, 그런데 그가 떠난 뒤 첫 라운드가 열리자마자 데이터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런던 북부 분위기 묘사한 르포 기사 보셨죠? 네,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심지어 라이벌 구단인 아스널의 판들조차 스포츠펍에서 잔을 내려놓고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 팽팽하던 긴장감이 싹 사라진 거예요. 리그 전체를 감싸고 있던 특유의 열기가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 같다는 묘사가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현장 팬들이 느낀 그 감정적인 침묵이 곧바로 차가운 경제 지표로 증명이 돼버렸죠. 중계권 수익 보고서 수치 말이죠. 네, 그 보고서에서 터져 나온 수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시아 지역 시청률이 단기간에 무려 60% 넘게 급락했습니다. 60%요?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아시아 시장의 시청률이 빠진 건 사실 그 선수의 출신 배경을 고려하면 되게 당연한 결과라고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전체 시청 흐름이 50% 수준으로 폭락했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북미나 유럽 쪽 중립 팬들도 다 빠져나갔으니까요. 네, 단순하게 한 선수가 빠졌다고 중립 팬들까지 리그를 외면했다는 건데 이 데이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프리미어리그 수뇌부들이 완전히 놓쳤던 맹점이거든요. 아, 수뇌부들이 놓친 맹점이요? 네,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시청률은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산술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북미나 유럽의 중립 팬들이 주말마다 프리미어리그를 챙겨보았던 이유는 그 안에 존재하는 서사 때문입니다. 서사, 스토리텔링이군요. 맞습니다. 최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이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얽히는 그 스토리텔링 자체가 상품인 거죠. 아, 그러네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단순히 한 팀의 공격수를 넘어서 리그 전체의 서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대한 무게중심 중 하나였어요. 그 무게중심이 통째로 쑥 빠져나가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리그 전반의 경쟁 구도가 주는 매력도가 연쇄적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아시아 시청자 이탈은 그냥 시작이었을 뿐이고요. 결국 스토리의 부재가 중립 팬들의 피로도와 이탈로 이어진 아주 복합적인 붕괴 현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와, 스토리의 부재가 가져온 복합적 붕괴. 그렇게 들으니까 이 50%라는 수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 와닿네요. 기업으로 치면 완전 핵심 제품 경쟁력이 날아가서 연쇄부도 위기에 처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희가 입수한 문제의 내부 폭로 문서가 등장하거든요. 네, 그 구단주들 비밀 회동 문서죠. 맞아요. 프리미어 리그의 주요 구단주 9명이 지난달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고 그 녹취록에 가까운 대화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스포츠팀 구단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자 비즈니스 베테랑들이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방관했다며 막 언성을 높이는 와중에 한 구단주가 굉장히 뼈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 대목이 진짜 압권이었죠. 우리가 스스로 보석을 내던졌다. 우리는 그저 선수 한 명의 계약을 넘긴 게 아니다. 리그의 영혼을 미국에 바친 것이다. 영혼을 바쳤다. 엄청난 표현이네요. 심지어 사무국 내부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손흥민 선수를 다시 잉글랜드로 불러오고자 백지수표까지 거론했다는 극단적인 내용도 있어요. 이미 떠난 선수를 다시 부르려고요? 네, 게다가 이미 몇몇 글로벌 기업들은 이번 시즌 광고 집행 철회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고 차기 중계권 협상마저 난항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와 효율성만으로 움직이던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인정했다? 네, 구단주들이 회의실에서 화를 낸 건 단순히 축구를 져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측면에서 펑크가 난 거니까요. 그들은 이적 협상 당시에 손흥민을 그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기계 혹은 아시아 마케팅을 위한 유용한 도구 정도로만 그 엑셀 시트에 계산했을 겁니다. 아, 숫자만 본 거네요, 정말.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실상을 깨달은 거죠. 그는 동양과 서양의 팬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대체 불가능한 달이었고 그 삭막한 거대 자본 속에서도 프리미어리그가 유지해야 할 도덕적 품격과 헌신을 상징하는 아주 무형의 아이콘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효율성만 쫓다가 정작 조직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네요. 숫자에 집착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흥미롭게도 데이터 분석가들이나 구단주들은 이 가치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어본 축구계의 최고 권위자들은 상황을 훨씬 전부터 아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 레전드들의 인터뷰 자료 말씀이시죠? 네, 자료에 등장한 두 레전드의 인터뷰를 나란히 비교해보면 와, 정말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먼저 프랑스의 전설이자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인 지네딘 지단. 이 지단 감독이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죠. 지단 감독 인터뷰 진짜 날카로웠어요. 구단주들은 축구를 철저히 비즈니스로만 계산했지만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그것을 넘어선 예술의 영역이었다. 예술의 영역이다. 네, 이는 훈련장이나 데이터로 배울 수 없는 종류의 기술이며 헌신적인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를 다른 리그로 순순히 보낸 것은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뼈아픈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엄청난 찬사네요. 그리고 아스널의 전설이자 해설가인 티에리 앙리의 표현은 좀 더 직관적입니다. 앙리는 뭐라고 했죠? 그는 지금의 프리미어리그를 가리켜서 심장이 멈춘 거인이라고 묘사했어요. 런던 거리의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통곡하고 있다고 표현했고요. 지단과 앙리, 이 두 레전드의 표현 방식은 다소 결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어떤 방향인가요? 지단이 언급한 인성에서 비롯된 예술, 그리고 앙리가 언급한 멈춰버린 심장. 이걸 현대 비즈니스 용어로 번역하자면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아, 브랜드 아이덴티티. 네, 스포츠 산업은 결국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서 소비를 창출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배제된 채 그 스프레드시트의 효율성만 남을 리그는 대중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축구라는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두 사람이 날카롭게 지적한 거죠. 그렇다면 이 감정적인 상실이 어떻게 구체적인 경제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거시경제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아주 독특한 접근법이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접근법이죠? 분석가들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 궤적 그리고 각도 같은 기술적 지표들을 경제 지표와 연동시켜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이 표현이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사에 언급된 그 슈팅의 각도라는 표현은 일종의 비유적인 메타포예요. 현대 스포츠 데이터 과학에서 말하는 득점 기대치, 즉 expected goal의 극강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거죠. 아,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에서도 골을 넣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에서조차 결과를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개인의 퍼포먼스가 결국 그 선수가 속한 플랫폼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플랫폼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이걸 실제 경제 지표에 대입해보면 아주 극명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잉글랜드 쪽은 글로벌 스폰서들이 계약을 보류하고 수억 달러 규모의 중개권 협상이 표류하고 있잖아요. 네, 다 멈췄죠, 지금. 반면에 손흥민이 합류한 미국의 LAFC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단 한 선수의 합류만으로 구단의 유니폼 판매, 그리고 머천다이징 수익이 이미 구단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혼자서 그 수치를 다 갈아치운 거네요. 더 놀라운 데이터는 경기장 광고 단가예요. 광고 단가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뉴욕 타임스퀘어. 그 타임스퀘어 메인 전광판 광고 단가 상승률을 현재 LAFC 홈구장 내 보드 광고 단가 상승률이 능가하고 있습니다. 와, 타임스퀘어를 능가한다고요? 네, 막대한 글로벌 자본이 차갑게 식어가는 잉글랜드의 잔디를 떠나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LA의 경기장으로 그야말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임스퀘어를 능가하는 광고 단가라니 진짜 이건 단순히 스포츠 인기가 높아졌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거대한 자본의 흐름 자체가 대륙을 건너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네요. 네, 자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LA 현지의 열기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마침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 아, 그 경기 말씀하시는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리뷰한 스포츠 매거진의 묘사를 바탕으로요. 지난주 LAFC 홈 경기에서 벌어진 그 클라이맥스 순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시 경기장에 무려 6만 2천 명의 관중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6만 2천 명이요? 네, 경기 도중 상대 수비수에 아주 거친 파울이 나왔고 사실 보통의 선수라면 격하게 분노하거나 심판한테 막 항의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엄청 위험한 태클이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파인 잔디를 고르면서 다음 플레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프리킥 상황, 심판의 호각이 울리고 그의 발끝을 떠난 공이 놀라운 궤적을 그리면서 골망을 뒤흔듭니다. 진짜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궤적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 직후의 반응입니다. 당시 현장의 음향 데이터를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요. 골이 들어간 직후 무려 6만 2천 명의 관중석에서 약 1초 동안 데시벨이 뚝 떨어지는 기묘한 정적이 기록됐습니다. 1초간의 정적이요? 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이를 압도적인 퍼포먼스 앞에서 대중이 겪는 일종의 인지적 충격 상태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그 1초의 침묵 후 LA의 밤하늘을 찢어놓는 듯한 거대한 환호가 폭발했습니다. 그 6만 2천 명이 동시에 숨을 죽인 1초의 음향 데이터. 이거야말로 대중이 진짜 클래스를 목격했을 때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반응일 겁니다. 아, 진짜 클래스.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와 브랜드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 경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오히려 심판의 종료 휘슬이 울린 이후에 나왔다고 봅니다. 정확합니다. 중계 카메라가 집중하지 않던 그 카메라 밖의 진짜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심층 분석의 핵심과 맞닿아 있죠. 네, 경기 후 장면 말이죠. 현지 매체들의 후속 보도를 종합해보면요. 경기가 끝난 뒤 모두가 승리에 취해서 락커룸으로 향하거나 열광하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텅 비어가는 경기장 외곽을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관중석 쪽에서 떨어뜨린 쓰레기나 물병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죠.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보안 요원들 뒤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꼬마 팬들을 발견하고는 다가가서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 건네고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태도가 진짜 대중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지극히 소탈하면서도 헌신적인 장면이 현장 팬들이 찍은 스마트폰 그리고 몇몇 중계 카메라에 잡히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까 그 프리미어리그 구단주들이 폭로 문서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석을 내던졌다고 탄식했던 대목 기억하시나요? 네, 엄청 후회했잖아요.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한탄한 그 보석의 진짜 의미, 즉 뛰어난 실력을 포장하는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완성도와 헌신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6만 2천 명의 관중과 전 세계 시청자 앞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매일같이 숫자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평가받는 삭막한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연봉 조회수, 전환율, KPI 같은 지표들이죠. 네, 맨날 숫자만 보죠, 사실. 하지만 소비자와 대중이 최종적으로 마음을 열고 열광하며 지갑을 여는 대상은 단순히 성과 수치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열광하는 건가요? 그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개인이 세상과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와 품격이라는 서사에 열광하는 겁니다. 자료 중에 손흥민 없는 축구는 재미없다,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한 팬의 코멘트가 있었죠. 네, 아주 뼈아픈 코멘트였죠. 프리미어리그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시아 중계권료 몇 억 달러가 날아가는 것보다 이런 대중의 인식이 숫자로 계산되는 가치보다 훨씬 무서운 변화일 겁니다. 계산기로는 절대 두드릴 수 없는 팬들과의 감정적 유대감, 즉 조직의 문화적 자산이 통째로 빠져나갔다는 뜻이니까요. 태도와 품격이라는 서사. 와, 그 표현이 오늘 자료들의 파편을 하나로 딱 꿰어주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선수의 품격과 진정성이 단순한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마케팅 룰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 자동차 영상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어제 기준으로 전세가 소셜미디어로 휩쓸면서 48시간 만에 670만 조회수를 돌파해버린 그 바이럴 영상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영상이 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배경 설명이 꼭 필요하죠, 이건? 손흥민 선수의 현재 연봉이 하나로 약 161억 원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 공격수 중 두 번째로 높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일주일에 받는 주급만 5억 원에 달해요. 주급이 5억 원?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할리우드의 화려한 도로 위에서 그 파파라치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대중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보통 그 정도 벌면 엄청난 차를 타잖아요. 그렇죠. 수십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하이퍼카를 타고 플렉스를 하는 대신에 한국의 제네시스 GAT 쿠페 모델을 직접 운전하고 나타난 겁니다. 가격으로 치면 약 1억 원 남짓이죠. 할리우드 한복판에서요? 네, 심지어 지난해 11월 LA에 도착했을 때부터 꾸준히 이 차량만을 애용하는 일관된 행보가 여러 차례 포착이 되었어요. 더 압권인 것은 꽉 막힌 할리우드의 교통체증 속에서도 짜증을 내는 기색 하나 없이 창문을 내리고 자신을 알아본 현지 팬들에게 환하게 웃어주며 소통하는 모습이 그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미국 LA 한복판. 그것도 인플루언서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의 그 과시욕이 5일종의 문법처럼 여겨지는 그 거리잖아요. 맞아요. 다들 자랑하기 바쁜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인용된 미국 현지 자동차 마케팅 전문가의 분석이 이 현상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어요. 전문가가 뭐라고 분석했나요? 일반적인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유명인들은 값비싼 하이퍼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손흥민은 반대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수천 배 끌어올린다라고요. 와, 자신이 차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실제로 이 짧은 영상이 바이럴된 직후에 미국 내 주요 제네시스 매장에 현지인들의 구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경제지 기사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잖아요. 네, 문의가 엄청나게 폭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현대 대중이 진정으로 반응하는 마케팅 포인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란하게 부를 과시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 대신에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소탈함,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세련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증명한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축구 잘하고 인성 좋은 선수가 미국에 가서 성공했다, 이런 평면적인 영웅담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저는 이 상황의 극적인 대비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과시가 미덕처럼 여겨지는 거대한 자본주의의 한복판. 거기서 그라운드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혹하고 치열한 전사로 뛰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한없이 소탈하고 주변을 챙기는 사람. 완벽한 대비네요, 정말. 이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도 실용적인 럭셔리카를 타고 대중과 눈을 맞추는 이 쿨한 태도. 이 대비되는 매력이 오히려 전통적인 마케팅이나 과시보다 훨씬 더 힙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산더미 같은 자료들이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뭔가요? 149년이라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 아니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의 역사가 앞으로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가 남긴 골 숫자나 슈팅 효율성 같은 엑셀 시트 안에 앙상한 통계가 아닐 것입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한 명의 탁월한 개인이 물리적인 대륙을 이동했을 때 오만함에 빠져있던 거대한 자본의 제국이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지, 잉글랜드 리그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개인이 도착한 새로운 땅이 어떻게 전례 없는 경제적 호황과 문화적 활기를 띠면서 세계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지, 손흥민 선수는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비즈니스 아이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이적 뉴스를 훑어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태도가 어떻게 글로벌 자본주의의 흐름을 바꾸고 거대한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는지, 이 경이로운 지각 변동의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동시대에 살면서 아주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파편화된 정보들 속에서 이런 거대한 맥락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볼 수 있어서 무척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단기적인 효율성과 나이 같은 스프레드 시트의 숫자만으로 조직의 핵심 자산을 평가했던 잉글랜드 리그 수뇌부들의 그 뼈아픈 실책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네, 완전히 오판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한 사회 혹은 우리가 매일 일하고 있는 직장과 조직에서도 이와 똑같은 실수가 조용히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우리 주변에서도요.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이나 단기적인 분기 실적, 단순한 숫자 지표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조직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 진짜 보석 같은 존재들을 우리 스스로 외부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 질문은 오늘 심층 분석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 아주 길고 묵직한 여운을 남길 것 같네요. 숫자에 가려진 진짜 보석을 알아보는 눈.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일과 삶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다음 장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현상들이 펼쳐질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의견 혹은 일상에서 발견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항상 제일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시선이 우리의 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럼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더욱 새롭고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